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책주다는 오늘 여러분의 많은 사연들을 보고 참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감동을 받았고요. 이렇게 책주다 채널에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소중한 사연을 올려주셔서 뭐라고 감사 인사를 먼저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키핑장의 아이들 영상, 그리고 제가 키핑하고 있는 오성 화원에 판매되고 있는 다육이 영상을 함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사연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제일 처음 이야기는 최귀임님. 갱년기라 부럽네요. 저는 한참 전에 지나갔거든요. 몇 년 전 구강자결감으로 시작해 증세가 입속이 전쟁터인 것 같았어요. 아래 위 잇몸이 서로 씹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누구의 공감도 받을 수 없었던, 너무 힘들어 저녁에 누워서 이젠 그만 살아도 되지 않나, 많이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다육이 빼고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고 하기 싫은 건 너무 많아요. 남편은 이사갈 때 버릴 것들 너무 많이 모은다고 싫어해요. 유튜브로 보고 사고 싶은 건 메모해 놓은 게 곳곳에 있답니다. 왜 메모는 하게 되는지 참. 네, 최기임님. 한참 전에 지나가셨군요. 갱년기. 구강자결감이라는 증세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증상이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다육이와 더불어서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이사 가면서 버리시다뇨. 뭘 버려요? 버리시면 안 돼요. 혹시 버리시려거든 책주다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얼른 달려가겠습니다. 네, 최기임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미숙님. 책주다님, 갱년기가 왔군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오는 증세죠. 에스트로겐 감소. 늦기 전에 부인과에 가셔서 호르몬제를 한번 처방받아 보세요. 갱년기는 남녀 모두에게 온다네요. 저희 부부도 갱년기를 겪고 있는데요. 저희는 남편이 먼저 갱년기가 왔어요. 말이 없고 화도 자주 내고 작은 일에도 버럭,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하더라고요. 땀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러닝머신이나 등산을 하고 난 뒤에는 많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랬는지 나중에 제가 갱년기가 왔을 때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왜 그랬는가 하고, 우리 남편 우울증 증세가 와서 울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괜히 우울하고 눈물 나고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였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머리에다가는 펄펄 끓는 물을 퍼붓는 것 같이 화닥거리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한겨울에도 샤워기로 머리에 찬물을 틀고 열을 식혀야만 했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책스럽게 눈물이 그렇게 나대요. 그러다가도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그랬답니다. 지금도 열이 나고 머리가 화끈화끈 화닥화닥 하답니다. 그럴 때는 샤워기로 머리를 감아요. 물론 약도 먹고 있어요. 네, 전미숙님, 맞아요. 남자분들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증상이 어떻게 오는지는 저는 아직 우리 남편이 그런 갱년기 증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요. 남편분들도 남자분들도 비슷한 증상이 오는군요. 네, 두 분
운동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극복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전미숙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늦기 전에 부인과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소중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자, 박선희님께서 제가 읽어드린 사연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챙겨주는 신랑님께 박수. 우리는 짜증낸다고 막 화내던디. 대부분 겪는 홍조현상, 이유 없는 짜증. 잘 버텨봅시다. 다육이와 함께. 네, 이렇게 박선희님께서 다육이와 함께 잘 이겨내자고 해주셨어요. 네, 박선희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강희숙님, 헐, 책주다님 벌써 갱년기 오셨군요. 전혀 아직 그럴 나이로 안 보였는데 말이죠. 벌써 갱년기를 겪고 계셨군요. 아마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예쁜 아이들 보며 잘 치유될 거라 믿어요. 화이팅 하세요. 억지로라도 만난 거 드시러 나가시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떠시고 다육 아가들 보면서 기쁨도 느끼시고 하다 보면 어느덧 갱년기가 뭐였지?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네, 강희숙님. 네, 맞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언제 하루가 갔는지. 그런데 저 책주단은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사연 주고받으면서 보내는 시간들 때문에 사실 갱년기를 조금 잊고 살고 있답니다. 짜증도 좀 줄었고요. 감사드립니다. 강희숙님. 좋은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육홀릭님의 갱년기 이야기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갱년기. 제가 아직은 아주 힘든 갱년기를 겪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갱년기.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47살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대부분은 저보다 언니님들이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일찍 월경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4학년 때 월경을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 제가 했으니까요. 아이를 낳고도 분비물이 나오는 오로가 끝나자마자 바로 월경을 했죠. 아이들 모유를 다 먹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인지 제 나이 45살에 폐경이 왔어요. 처음엔 조금 놀래기도 했는데 안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우울증 같은 건 오지 않았죠. 이런 걸로 우울증 오긴 제가 너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일찍 온 이유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물론 여자에게 가지고 있는 난자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소리는 들어서 임신했을 때 빼고는 쉬지 않고 생리를 했으니 일찍 소진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잠을 못 자면 폐경이 빨리 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거의 15년 동안 아이들 병간호하느라고 며칠씩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왔구나 이렇게 그냥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온 거예요. 엄청 착한 아이였는데 조금씩 말수도 없어지고 조금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저랑 참 많이 다투었어요. 사춘기 때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데 그런 사춘기인 아들이랑 매일 싸우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는 아니 너 요새 왜 이렇게 짜증이 늘었어? 안 그러더니 너 요즘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매사에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가서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밥하다가 짜증내고 우리 아들이 엄마 요새 왜 모든 사람들에게 태클을 거세요? 엄마답지 않게 이러더라고요. 그때 혹시 내가 폐경이 와서 갱년기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랑 아들에게 갱년기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핑계를 댈 게 없어서 갱년기 핑계를 대냐며 그때
저를 다시 되돌아보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기독교인이라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폐경으로 인해 뱃살이 겁도 없이 늘어만 가고 있죠. 갱년기의 심각한 수준에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정말 긍정적으로 사시고 즐겁게 사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늦게 갱년기가 왔는데 갱년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해서 저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갑자기 덥고 우울증까지 온다고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갱년기는 폐경이 왔다고 해서 꼭 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폐경을 완경기라고 하는데요. 완경기를 거치면서 그동안에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가 완경기쯤에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내 곁을 떠나 나의 손길이 점점 필요 없어질 때 나의 정신적인 허탈감으로 인해 나의 몸도 반응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걸 들었답니다.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내 곁에 없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다육이에게 손길을 주고 사랑을 주면서 갱년기를 모두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다육홀릭님 이렇게 이쁘세요. 그러셨구나. 참 많은 사연이 있으세요, 우리 다육홀릭님. 15년 동안 아이들 병간호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편안한 시간만 계속 되실 거예요, 다육홀릭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정신적인 허탈감으로 인해 몸에서 생기는 반응이라는 사실.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사실을 우리 다육홀릭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다육홀릭님 편안한 시간 되세요. 네, 찌미니님, 찌미니라는 이름이 뭔가요? 왜 닉네임이 찌미니이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찌미니님께서 갱년기는 왔다리 갔다리 365일 평생 갱년기예요. 다육생활로 갱년기 극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육이로 인해서 갱년기를 극복하시고 즐거운 생활을 하신다면 그걸로 최고죠. 네, 찌미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름엔 베란다님께서도 저의 갱년기는 다육이로 치료받는 중이에요. 효과 짱짱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여름엔 베란다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라리님의 갱년기 사연 들어볼게요. 50대는 다 갱년기를 겪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자식도 사회생활하고 저도 집에서만 있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았는데 다육이에 몰두하고선 갱년기 아리를 잊고 살고 있네요. 무언가 몰두를 하면 좀 수월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김라리님도 다육이로 인해서 극복하고 계십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배외숙님께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68세 할매입니다. 여자에게는 콩이 최고예요. 콩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콩 두유도 먹고 밥에다가도 넣어 먹고 그러면서 갱년기를 모르고 넘겼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배외숙님, 콩이 최고군요. 콩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갱년기까지도 효과가 있는 그런 식품이네요. 콩이 스태미너의 최고라고 합니다. 배회숙님 감사합니다. 오늘 콩 불려놔야겠습니다. 네, 소중한 사연 감사드릴게요. 앞으로도 자주 참여해주세요. 최길수님, 나이가 좀 있다 싶은 여성이면 다 겪는 아는 병. 그런데 그게 제 생각으로는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은 좀 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약한 체질이라.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가 갱년기가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저는 6학년 3반이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최길수님. 그러게요. 갱년기가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언제 딱 끝났다 이런 얘기는 또 쉽게 들어보질 못해서요. 그래서 사연 끝까지 한번 계속 받아보려고 합니다. 갱년기가 어느 순간 딱 끝이 나더라 하는 그런 사연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책주다 사연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랑천사님 댓글인데요. 사랑천사님 댓글에는 또 좋은 정보가 한 가지 있네요. 제 유튜브 영상에 리톱스 꽃핀 걸 보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쁜 궁뎅이 리톱스, 꽃 수술이 열리면 붓으로 샤샤샥 부비부비 인공수분을 해주세요. 그럼 꽃이 지고 나면 시방이 생길 거예요. 씨앗 채취도 해보시고 발화도 시켜보세요. 꼭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갱년기인가요? 갱년기, 친구처럼 같이 가야 할 내 반쪽과 같이 동반자와 같이 생각해야 편할 것 같아요. 갱년기에 좋다는 약 저도 3번이나 먹고 지금은 갱년기 그러려니 합니다.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다고들 하죠. 우리 집은 갱년기를 사춘기가 이기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 위쪽에 있는 김일성도 무서워한다는 중2, 갱년기와 뇌출혈 후유증, 그리고 사춘기 딸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지낸답니다. 네, 사랑천사님, 중2, 무서워요, 정말. 겁날 게 없는 아이들. 맞아요.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면 사춘기가 이긴대요. 사랑천사님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답니다. 사랑천사님 기운 내시고요. 우리 같이 갱년기 함께 극복해봐요. 그리고 정보 감사합니다. 리톱스 꼭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편한 시간 되세요. 사랑천사님. 자, 다음은 JM 러브로즈님. 갱년기 누구나 겪는다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저도 50대 초반에 갑자기 얼굴이 훅 달아오르고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서 외출하기가 꺼려지는 때가 많았어요.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홍조는 없지만 땀은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폐경까지 오고 나니 좋아지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자궁근종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진통제도 맞고 그리고 하복부 통증 때문에 아프면 모든 일 제쳐두고 산부인과로 달려가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증상이 오면 바로 약을 먹어야 겨우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다행히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10수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그 증상이 없어지고 근종은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신기하죠? 폐경이 오고 나니까 그렇게 근종이 흔적만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땀이 흐르고 힘들어도 아프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은 감사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남편은 추위를 많이 타고 여름에도 더위를 안 타서 에어컨 켜면 옷을 찾아 입거든요. 근데 또 손은 어찌나 뜨거운지 지금도 손가락 하나가 제 몸에 닿으면 제 이마나 등에는 땀이 나기 시작하니 어쩜 좋아요. 스킨십을 좋아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땀난다고 도망다니며 짜증 아닌 짜증내고 오늘도 이러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유난히 장마가 긴 올여름도 잘 이겨내봅시다. 네, JM 러브로즈님. 자궁근종이 폐경이 오면 없어진다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통증을 수반할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자, 이제 그 통증이 없어지셨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 다육이와 함께 그리고 스킨십 좋아하시는 남편분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M 러브로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순다육미소님. 저 같은 경우는 참 오랫동안 고생했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갱년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켠이 무거워진답니다. 잘 견디시고 처방 잘 받아보세요. 라고 순다육미소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다육맘님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혜영님도 지금 진행 중이시네요. 갱년기, 식은땀, 기타 등등 3년째 친구하고 있답니다. 3년째세요, 오혜영님. 저도 아직 멀었네요. 네, 우리 그래도 잘 같이 극복해 보아요. 오혜영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포미님의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1만큼이라도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 0.1만큼이라도 헤아려 봅니다. 10대 후반 어머님께서 갓 50대 들어서셨을 때 일입니다. 틈만 나시면 찬물을 들이키시고 겨울인데도 찬물에 세안하시고 아이고 덥다. 부채질에 선풍기에 시골 촌부로 자식만두 6을 낳으시고 일생을 빈곤과 최악의 시집살이를 사시다 생의 후엽을 병마로 떨구시던 남자는 모르는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눈물을 연약하고 빠져나갈 곳도 오롯이 위로해 줄 사람도 없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아유 내가 왜 이러지? 당신을 나무라시고 웃으며 주위를 돌보셨던 어머니 어울리지 않더라도 버지니아 울프가 그러했듯 여성은 자기만의 재산과 방해받지 않고 창작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갈채를 보내봅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그려졌던 세월의 인맥들처럼 갱년기는 오늘도 곱상한 누이 동생 언성을 높이겠고 책주다님을 다육맘님들을 혼돈으로 물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여린 손에 고운 마음 담아진 목소리에 그 웃음들로 세상 사람이 태어났고 많은 아픔들을 치료했고 장성한 이의 따스히 안길 고향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성의 갱년기, 어쩌면 그것은 크고 많은 고통, 슬픔을 겪으며 창조를 품어낸 여성의 애틋한 아픔들이 모아진 것일까요? 네, 포미님의 이렇게 여성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어머님의 이야기를 되뇌이시면서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겨주셨네요. 포미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육맘님들과 책주다에게 이렇게 용기와 또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포미님 이 시간 이후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허선행님. 저는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갱년기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 갱년기가 정말 끝이 없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하나별님. 저는 갱년기를 좀 오래 했던 것 같네요. 그게 갱년기인지도 모르고 지나고 나서 깨달은 기억이 나요. 자고 일어나면 뒷머리가 축축할 정도로 더웠던 것 같아요.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감기는 여름 빼고는 아예 달고 살았죠. 그때는 학원을 할 때라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서 불면증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잠도 못 자고 감기까지 심하니까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웃음도 사라지고 말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큰 신우가 와서 병원을 데려갔죠.
고모부도 머리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고 해서 갔는데 나았다면서요. 따라간 곳은 신경정신과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눈을 보시더니 심한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 뇌에서 무슨 물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렇다고 약을 일주일분을 줬던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불면증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 그땐 그런 약을 먹으면 무슨 이상한 병에 걸린 것 마냥 다 먹지도 않고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옆에 상가의 미술학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면담 요청을 했어요. 가서 차 한잔하면서 들은 얘기가 저랑 글쎄 똑같은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피아노 대회 때문에 애들이 연습을 엄청 했거든요. 방음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곡을 계속 오랫동안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얘기도 해주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죠. 그리고 연습도 미술학원 반대쪽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게 좀 신경을 써드렸답니다. 한참 지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다 작은 에피소드인데 그때는 내 인생 최대로 힘든 시기였어요. 또 이렇게 추억 소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책주다님, 갱년기도 가볍게 빨리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벨님 고추 잘 삭히고 있답니다. 네, 하나벨님은 불면증까지 심하셨네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최영임님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자라면 홍역 앓듯이 누구나 겪는다는 갱씨. 저는 갱년기를 갱씨라고 하겠습니다. 저 나름 누군가에게 말해야 될 때 갱씨가 찾아와서 못살게 군다고 한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 소린지 의아해하죠. 책주다님은 아시겠죠? 3년 넘게 갱씨랑 싸우고 있는 저는 처음 홍조는 볼터치만 살짝 해주고 갔는데 불면증. 그 불면증 때문에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후끈 달아오르면서 땀이 머리에서부터 얼굴, 등줄기, 가슴, 아무튼 다리만 빼고 완전히 옷이 젖을 정도로 흘러내리니 겨울에도 매일 2번은 샤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시로 흐르는 땀에 짜증도 나고 무기력해져서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육이에 관심을 갖게 됐답니다. 오래전에 동생이 몇 아이 분양해 줬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관심을 갖고 사게 되고 또 책주다님이 들려주시는 영상을 잠 못 드는 밤에 듣고 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힐링을 할 수 있었고 하나하나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들 한답니다. 저도 그걸 느끼니까요. 가족들도 다육이 키우면서 다행이라는 듯 조금씩 호응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갱년기 우울증,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해도 남편은 신경 안 쓰거든요. 서운하기도 하지만 다육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으려고요. 못 사람들은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른다는데 저에게 찾아오는 갱씨는 저를 엄청 사랑하나 봅니다. 우리 여성들 갱씨 잘 보내버리고 유기들과 더 사랑하며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자고요. 책주다님도 아시죠? 화이팅입니다. 늦은 시간 영상 보고 주절거리고 갑니다. 꿀잠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네, 최영임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책주다 영상을 보시고 힐링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째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다육이 컨텐츠 채널로 하나하나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임님,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자, 다음은 노짱님의 이야기를 들려볼게요. 책주다님 갱년기 이제 시작하셨군요.
가족의 도움 받으세요. 중년으로 넘어가는 질병이라 생각하시고 저도 갱년기 아주 격하게 보냈답니다. 얼굴 홍조는 시작이요. 온몸이 아파요. 병원 투어했슈. 내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산부인과.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면 내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것 같은 거. 밤을 새고 낮에도 못 자요. 낮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고 응급실, 이유 없이 말하기도 싫고 식구들이 말만 해도 화를 내고 밖에도 나가기 싫고 종일 집안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 저는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있죠. 돈도 싫고 다 싫어. 그래서 오랫동안 하던 일 그만두고 온몸이 다 아파서 병원 투어만 했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는 못하고 지켜보는 가족들이 고생 더 많이 했어요. 우리 남편이 최고의 지원자, 환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해주셨죠. 병원에서 운동하라는 권유에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살아보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운동만 했어요. 헬스장과 골프장, 등산. 새로운 걸 배운다는 희망이 많은 도움이 되었나 봐요. 운동한 지 1년쯤에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몸도 마음도 너무나 건강하답니다. 그러면서 다육을 알게 되고 지금은 다육이에 빠져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답니다. 갱년기 시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가족의 도움 받으세요. 갱년기도 질병이랍니다. 마음의 병. 늦은 밤 잔소리가 많았네요. 책주다님도 갱년기 잘 이겨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짱님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갱년기 잘 이겨내셨네요. 운동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노짱님, 갱년기 극복하신 사연 축하드립니다. 네, 쪼꼬미 다육맘 TV님, 갱년기 극복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힘들면 치료를 받아야 하죠. 갱년기 증세 등급은 없을까요? 길게 앓는 경우도 있다네요. 어떤 말도 도움이 안 되고 무슨 말이든 공감하고 그냥 들어주는 게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주고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게 좋아요. 무의미한 걸 의미로 바꿔줄 거예요. 우울할 땐 꽃도 예쁜 줄 모르고 계절의 바뀜에 둔감하니 무슨 재미로 살았겠어요. 이제부터 다육이와 함께 해보세요 라고 쪼꼬미 다육맘 TV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행랑님, 갱년기란 단어만 생각해도 슬퍼지네요. 빨강색 다육이만큼 무너졌던 지난 세월들. 그러나 지금은 다육이 화초들이 저희 마음을 달래주듯 요즘은 다육들과 하루하루 살아간답니다. 고운 목소리 잘 듣고 잠자리에 누우려 합니다. 감사드려요 라고 김행랑님, 네, 책주다 채널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자주 뵙길 희망합니다. 자, 다음은 표범님. 표범님이 저랑 증세가 같은가 봐요. 나도 책주다님과 증세가 똑같아요. 진짜 얼굴이 빨개지니까 무엇보다도 무안하더라고요. 좀 심했어요. 딸과 남편은 더 무안을 주는데 화를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피하거나 말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사랑이란 단어는 모르고 한평생 이날까지 왔네요. 남편은 기생 오라버니고 내 남편이 아니었답니다. 참 지나온 사연을 책으로 말하자면 몇 권이나 될지. 한평생 술에다 집밥은 한 달에 2번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러다가 2년 전부터는 칼퇴근에 꼭 집밥을 먹는답니다.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 복, 시댁 복, 자식 복, 세 박자가 다 없네요. 책주다님 영상을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런답니다. 여러모로 책주다님 사랑합니다. 비록 벌레잡이 다육이 영상 보고 구독했지만요. 지금도 지나온 것을 되새겨 글을 쓰니 눈물이 핑 도네요 라고 우리 표범님께서 또 귀한 사연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광고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표범님 이렇게 전부 구독자님들이 표범님과 같이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다 우리 표범님 편이에요. 저 책주다도 표범님 사랑합니다. 자, 앞으로도 자주 뵙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편안하게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좌금이님, 네, 좌금이님이 제가 성함이 좌금이님이세요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제주도에는 이렇게 좌라는 성씨가 있으시다고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좌금이님, 갱년기라는 것은 나이가 없나 봐요. 저는 40대 중반부터 왔어요. 1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 증상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나이가 없군요. 정말 일찍 시작하는 저 주변에 같은 여직원들도 일찍 시작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리고 또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저도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50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 나이 또 어리게 봐주신 분들 제가 자수합니다. 책주다 52세입니다. 69년 닭띠예요. 저희 실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네, 책주다 남부럽지 않게 나이를 적당히 먹었습니다. 우리 언니들 혹시 애가 너무 어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겠지, 공감하지 못하겠지 하지 마시고요. 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책주다한테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편안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소소한 딴지님의 사연 낭독해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갱년기를 따따블로 맞이하고 있는 다육 초보맘입니다. 왜 따따블이냐고요? 지난해 유방암 판정으로 선왕암의 수술에 방사선 치료까지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었네요. 평소 여성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지만 저의 유방암은 가장 큰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라네요.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약을 짧게는 5년 아니면 10년까지 복용을 해야 된다네요. 알다시피 나이 50을 넘어 내일 모레 60인데 호르몬제를 안 먹고도 갱년기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 그나마 있는 호르몬까지 억제시키고 있으니 따따블이 맞는 거죠. 근데 올봄 외출도 못하고 다니던 운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우연히 책주다님 유튜브를 보고 다육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다들 똑같겠지만 아침에 눈 뜨면 다육이 보러 베란다로 달려가고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도 다육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남편이 다육이가 그리 좋아? 하네요. 건강 문제로 쉽게 외출도 못해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유튜브로 공부만 하지만 지금 저에게 다육이가 없었으면 어쨌을까 싶네요. 이번 기회에 책주다님께 감사드리고요.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소소한 딴지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또 책주다가 갱년기 하나도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다육이 보면서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또 책주다가 이렇게 외출하기 힘드신 언니들을 위해서 화분이나 다육이
이쁜 아이들 있는 곳 소개도 가끔 해드릴게요.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소한 딴지님 감사드려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참 사연을 다 읽으면서 가슴 먹먹하고 정말 많은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지금 책주다 이 정도 갱년기 아무것도 아니네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 미국의 경림팍님께서 지난번에 이민생활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민생활 2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책주다님의 갱년기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또 주저리 올려볼게요. 어차피 책주다님이 솔직하게 나이를 밝힌 이상 저 또한 밝혀야 되겠네요. 저는 60년 쥐띠 가시네로 태어나 올해로 만 60세, 한국 나이로는 61세 환갑이랍니다. 갱년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인데도 도대체 갱년이란 모시기는 때가 돼도 나를 떠날 생각을 않는 통에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해 바깥 출입이 원활치 못한 삼복더위에 정말 형체만 있다면 농개와 같이 10손가락 가락지 끼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껴안고 허드슨강으로 뛰어들고 싶어요. 작년부터는 너무 심해서 확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머리에서 주전자로 물을 붓는 것 같답니다. 한약, 양약, 침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동고동락하는 중이에요. 그러다 몇 년 전, 그때는 이 정도 심하지 않을 때인데 양로원 위문 공연을 갔을 때였어요. 국악을 하는 저로서는 한복을 입어야 했기에 알다시피 한복은 입는 게 좀 많습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 걸 보시고 어느 할머님이 휠체어에 앉아서 박수를 치다가 손수건을 건네주며 아니, 웬 땀을 이렇게 흘리노? 하시기에 네 어머니 제가 갱년기를 해서요 했더니 정말 너무나 부러운 눈빛으로 내 손을 잡으며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세상에 이제 갱년기 하는겨? 좋을 때다. 아이고 좋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이며 억양이 단 1%도 거짓이나 농담이 아닌 진짜 갱년기 중인 내 나이가 부러우셨음을 느꼈답니다. 그 후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징하게 싫어하는 갱년이가 날 찾을 때마다 그 할머니의 눈빛과 앙상하게 마른 손의 느낌을 되살려 회상하며 세상 만사 맘먹기 달렸구나 싶네요. 언젠가는 갱년이란 년도 나이 들고 늙어 꼬부라지면 같이 더 살자 해도 떠나겠죠. 갱년이와 동거 중인 구독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음 합니다. 이상 뉴욕의 구독자 경림박올림. 네, 이렇게 귀한 사연을 또 우리 경림박님께서 멀리 뉴욕에서 또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그 느낌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굴에 여드름 나는 거 보고 속상해할 때 우리 그러죠. 아, 너네 그때가 좋을 때다. 딱 그 느낌 아닌가요? 할머니, 휠체어 타신 할머니께서도 그래, 갱년기 좋을 때다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경림팡님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들 때 계속 그 이야기를 회상하시면서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경림팡님 멀리 뉴욕에서 사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민 2탄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경림팡님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갱년기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 이후에도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면 또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우리 구독자님들과 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좋은 사연들 계속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행복하시고 이 영상 참 긴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을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번호는 2327입니다. 네, 2327 핸드폰 뒷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하나의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행복하십시오.